안녕하세요. 서피비의 금융강좌. 이번 시간은 최근 이슈 사항 중에 하나인 1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을 긴급히 정리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사항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연소득 8천만 원 이상이고 총 신용대출이 1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 DSR 40% 이하를 적용하고요. 두 번째는 1억 초과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규제 지역 내의 주택의 구입이 금지가 됩니다. 먼저 연소득 8천만 원 이상 신용대출 1억 초과 시에 DSR 초과 대출은 금지가 되는데, 여기서 먼저 DSR이 뭔지 살펴보면요.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을 말하고요.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 상환 대출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1년 동안 상환하는 원리금과 이자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신용대출의 경우는 보통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매년 이렇게 연장하면서 이자만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은행에서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신용대출을 10년간 원리금을 상환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대출 금액을 10으로 나눈 금액을 DSR로 산출을 합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주택담보대출은 1년간 원리금 상환액, 여기에다가 기타 대출은 대출 원금을 10으로 나눈 금액과 연간 이자액으로 DSR을 산출하고요. 이 금액이 연소득의 4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억 초과의 대출을 받을 경우인데요. 이때는 연소득과는 상관없이 1억 초과 대출을 받게 되면 향후 1년간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만약 대출 약정을 어기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DSR을 산출할 때 제외되는 대출이 있는데요. 중도금, 이주비 대출, 또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서민금융대출 상품과 건당 300만 원 이하 대출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또 기존 대출 연장하는 것과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대환, 재약정, 타과목 전환 대출도 이번 DSR 규제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잘 알아두시고 잘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몇 가지 많이들 궁금해하는 사항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Q&A 사항을 정리해서 금감원에서 공지를 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글에 링크를 통해서 원문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중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드리면, 기존의 1억 이하 신용대출 보유자가 11월 30일 이 규제 시행 이후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그 신용대출 합계가 1억 원이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6천만 원의 신용대출이 있었는데 11월 30일 이후에 5천만 원 신용대출을 만약에 받게 될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11월 30일 이후에 받은 신용대출로 인해서 총 신용대출 합계가 1억 원이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번 대출 규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추가 대출을 받고 1년의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 비슷한 내용이지만 여러 번 대출을 나눠서 이 신용대출 합계가 1억이 넘게 이렇게 대출을 나눠서 받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여러 번 대출을 나눠서 받았더라도 총 신용대출의 합계가 1억 이상이 되면 이 규제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이해인데요.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 대출의 약정도 포함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그 약정 한도를 설정하는 순간 대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대출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 약정을 하면 그 약정 금액이 대출 금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실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약정 금액 전체를 1억 대출 여부를 계산할 때 대출 금액에 합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1억 초과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이후 추가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
얼마 후에 1년 도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즉 언제 1년이 지나서 주택 구입을 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그 금감원에서 공지한 Q&A의 답을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Q&A 보시면 1억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여 이미 약정을 체결한 차주가 다시 새로운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 1년 도가였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라는 질문이고요. 여기에 대한 답으로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1년을 판단하는 기준은 각 약정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기존에 A은행에 4천만 원, B은행에 4천만 원이 있었고요. 이렇게 규제 시행 이후에 C은행에서 3천만 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자, 이런데 2개월 후에 다시 D은행에서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8천만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C은행에서 규제 시행 이후에 3천만 원을 받게 되면 총 1억 1천만 원이 될 거고요. 또 2개월 후에 2천만 원을 받아서 1억 3천만 원이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사례에서 보면 C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2개월 후에 1년 사이에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C은행과 D은행 모두 대출 받은 지 1년 내에 주택을 구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은행 3천만 원과 D은행 2천만 원 대출을 모두 상환을 해야 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사례 두 번째는요. C은행 대출을 받고 1년 1개월 후에 규제지역 내에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인데요. 자, 이 경우에는 C은행은 1년이 경과를 했죠. 대출을 받은 지. 그리고 D은행은 1년 경과 전에 주택을 구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은행 3천만 원 유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D은행은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2천만 원 대출은 상환을 해야 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1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가계대출 규제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내용을 잘 알아두시고 시행일 이전에 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꼭 챙기시고요. 시행일 이후에도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재테크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되는 금융강좌 영상도 기대되신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